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강 시간인데요. 지역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여러분,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역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인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요, 일반적으로 통행지역권이 있고요. 통행지역권. 그리고 조망지역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가 있겠죠? 이렇게 토지, 이런 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 토지도 이렇게 뭐 있고, 이런 토지도 있고,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땅의 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도로가 없는 길을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게 갑이라는 토지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을이라는 토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갑의 토지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이런 길을 사용해서 갑의 토지를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즉 이 갑의 토지, 이 맹지를 뭐라고 하느냐? 요역지라고 하고요. 이 을의 토지를 갖다가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을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남의 토지,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지역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갑의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 이런 것들이 바로 통행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지역권 설정할까요? 갑이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 그죠? 을은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죠. 을은 지역권 설정자가 된다. 그죠? 지역권 설정자.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갑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통행지역권이 되겠고요. 조망지역권은 이런 거지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근데 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조망권이 아주 좋은데 그 앞에 있는 땅 주인이 만약에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다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앞에 땅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인데 앞으로 이 바닷가가 좀 보일 수 있도록 당신이 여기다 건물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타인의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망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요, 저는 여지껏 지역권에 대한 등기부를 4번 본 적이 있거든요. 4번 본 적이 있는데 주로 지역권을 한국전력에서 많이 설정합니다. 여러분, 남의 토지에 이렇게 그 송전탑 있잖아요. 송전탑. 그 임야에다가 깊게 탑을 세우고 송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국전력에서 지역권 토지 소유자에게 지역권을 설정하고 한국전력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이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역권 설정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 보세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된다. 이때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을. 그리고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갑이 설정하는 거예요. 갑. 이때 갑은요, 만약에 이 갑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요. 그죠? 이 요역지는 갑 입장에서 본다면 맹지잖아요.
맹지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데 이 갑의 토지를 일명 눈먼 땅이라고 합니다. 일명 헬리콥터 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헬리콥터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권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남의 땅 굳이 이용할 필요 없다. 헬리콥터로 왔다가 가는 거니까 지역권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지를 눈먼 땅 또는 헬리콥터 땅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무상에서.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할까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할까? 지역권자가 하겠죠. 갑이 하는 겁니다. 갑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권 변경 등기는 어떻게 될까? 변경 등기. 거기 보세요. 지역권의 변경 등기는 그 지역권 설정의 목적 또는 범위가 바뀌었다. 지역권 설정 등기의 범위가 바뀌었다. 또 의무적 기재 사항이 폐지되었다. 여러분, 필수적 기재사항은 그 채권 금액 같은 건 필수적이잖아요. 의무적 기재사항은 기간 같은 건 의무적 기재사항입니다. 등기법상. 이러한 뭐 기간 거기 의무적 변경 사항 등이 폐지되었다. 기간 등을 폐지되었다. 이런 거 변경 등기입니다. 또 시설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는 변경 등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권 말소 등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실무상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래도 한번 명세기 부동산 등기 실무하는 거니까 한번 다양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말소 등기는 혼동.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을의 땅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갑이 을의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권은 당연히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입니다. 민법 191조에 나오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입니다. 여러분, 저당권 밑에 지역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 소멸 사유로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지역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등기 목적은 지역권 설정 등기죠. 지역권 설정. 그죠? 지역권 설정이고 등기 원인은 뭘까요? 다 설정 계약이에요. 여기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권리자에는 뭐 지역권자는 누굴까요? 뭐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지상권하고 똑같죠? 민법 162조는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나와 있고요. 민법 191조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나왔고요. 민법 291조가 지역권이죠. 민법 291조가 지역권인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이 갑은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갑은 갑의 토지와 지역권을 함께 양도가 가능하지 이렇게 지역권만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법 292조에 나오는 뭘까요?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지역권의 부종성. 부종성이라는 게 뭘까요? 주된 권리
갑과 함께 같이 하는 성질을 갖다가 부종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 갑의 땅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역권만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의 토지와 함께 지역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부종성이라는 것이죠. 주된 권리와 함께 같이 하는 성질이 바로 부종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만은 따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와 지역권을 함께 양도하는 권리가 부종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전세권으로 넘어갑니다. 전세권. 자, 뭐 지역권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그러나 전세권은 많이 나타나겠죠. 전세권. 전세권은 여러분 교재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역시 전세권도 용익 물건이죠. 전세권이란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법 몇 조에 나오죠? 이게 3조. 부동산 등기법 3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몇 조냐? 303조가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민법 303조가 전세권의 내용인데, 전세권이란 거기 보세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거기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사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역시 전세권도 용익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전세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변경 등기는 뭐가 될까? 전세금의 증가와 감소. 전세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전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변경 등기. 그리고 존속기간의 변경입니다. 변경도 변경 등기. 위약금 증감이나 폐지, 신설 등이 변경이 있을 때는 역시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겠고요. 디귿 오른쪽 전세권 말소 등기도 혼동에 의한 말소, 소멸시효에 의한 말소, 당사자 간 약정 소멸 사유에 대한 발생으로 등으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 변경, 전세권 말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 목적은 설정이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 되겠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료돼 가지고요,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 전세권 뭐라고 할까요? 전세권 등기 말소. 그죠?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해지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 말소, 전세권 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보니까 역시 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나왔죠.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민법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나왔고요. 민법 303조에 전세권 내용 나왔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거기 줄 쳐봐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 물건이죠. 그리고 이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 의무경매가 되겠고요.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본압류 이행으로 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그러니요. 이런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거기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거기. 그죠? 바로 우선 변제받을 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열이 제일로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순위가 1번, 2번, 3번이 된다는 거죠. 경매 신청을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했다면 전세권자는 거기 후순위 권리자, 기타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설정 등기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역시 전세권도 설정 계약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2번 농경지 있잖아요. 전세권은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는 전세권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당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오른쪽 보니까 등기법 제3조 5호에 나오는데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말이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즉 돈을 거래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거래은행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게 민법 356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356조 저당권. 그죠? 근저당권은 357조에 나왔는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서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357조인데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건 전부 다 은행에서 뭘 설정하지요?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빌려온 채권액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20%면 1억 2천, 30%면 1억 3천. 거기에는 채권 최고액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를 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권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채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 3천 속에는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반드시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합니다. 등기부상에. 네.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 금액 일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저당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 등기 나와 있어요. 이전 등기. 자,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등기원인은 뭐가 될까요? 설정 계약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변경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우선 디귿, 여기 디귿 변경부터 했어요. 디귿 변경에는 채권 최고액이 변경되었다. 근저당권 변경입니다. 그리고 특히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줄 쳐봐요.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 변경에는 실무상으로 채무자 변경이 맞습니다. 채무자 변경. 실무상.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변경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등기 원인은 뭐냐? 확정 채무의 채무 인수입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좀 어렵습니다.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입니다. 제3자의 채무를 내가 안고 산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 근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를 내가 안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입니다. 채무자가 변경되는 거죠. 이것이 근저당권 변경. 또 근저당권자 표시 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니은에 보니까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여기. 근저당권 이전에는 채권 양도 회사가 합병됐다.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 회사 합병입니다. 회사 합병. 그죠? 과거에 주택은행에서 빌려왔는데 그 채무가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등기 원인은 회사 합병 되겠고요. 거기 채권 양도인데요. 주로 근저당권 이전은요, 채권자 변경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거잖아요. 확정 채권 양도입니다. 등기 원인이 실무상.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근저당권 변경.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실무상 이게 제일로 맞습니다. 그때 등기 원인은 채무자가 변경되면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아니면 채무 인수해도 돼요, 그냥. 등기관이 다 기록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확정 채권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말소 등기. 여러분, 리을, 저당권 말소. 저당권이 말소되면 돈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 해지가 되겠습니다. 해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 변경, 저당권 이전, 저당권 말소. 제일로 많죠, 실무상. 저당권 설정, 저당권 변경, 저당권 이전, 저당권 말소, 뭐 이런 것들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에는 뭐가 있나요? 혼동,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간 약정 소멸의 발생,
등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소멸한 경우다. 그래서 근저당권 빌려온 거 갚아버리면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가 됩니까? 해지.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있잖아요. 돈 빌려올 때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갚아버리면 근저당권 말소할 때 여러분 한 건당 은행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습니다. 5만 원 요구하죠. 말소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 등록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할 때요.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 냅니다. 등록면허세 내는데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빌려온 돈 갚아버리면 말소하는데요. 이때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얼마냐? 한 건당 6,000원입니다. 한 건당 6,000원인데요.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냅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1,200원이 되겠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얼마를 낸다? 7,200원을 내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할 때 한 건당 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넘겨보시니까 12쪽에 보니까 162쪽 채권 민법 162조가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나와 있고요. 민법 191조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나와 있고요. 민법 356조가 저당권 내용 나왔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은행이죠. 채권자. 그죠? 은행이 저당권자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세권이 있었다면 근저당권이 빠르니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저당권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최우선 제일로 빠르겠죠. 351조 근저당이 나왔죠.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을 정한다 이 말이죠. 거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정한다. 그 채권 최고액 속에는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삽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속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돈 빌려온 채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은행은 누가 됩니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은행은 채권자, 근저당권자. 이때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할 때는 뭘로 내느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빌려온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000분의 2 하게 되면 20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20만 원에 20%니까 4만 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1억 빌려온다면 등록면허세는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낸 거를 등기관에게 제출해야만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원인은 설정 계약, 이렇게 채권 최고액 얼마,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질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